1월 16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가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윤 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씨를 체포하러 관저에 진입했을 때 마주한 건 차벽뿐이었습니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년째 외식 물가는 오르고 있고 채소 등 신선식품 상승세에 집밥을 해먹기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연초부터 전방위적인 먹거리 가격 상승세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AI 검색 시장 확대 속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상 간 균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씨를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윤 씨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오전 예정이었던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뒤 공수처가 수용하자 다시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가 12.3 내란 사태 후 43일 만에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체포 후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윤 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유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씨가 탑승한 차량이 오전 11시쯤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착수한 것은 이날 오전 4시 6분쯤부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약 4시 20분부터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다소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저지선을 뚫고 나서는 경호처의 큰 반대 없이 공조보는 관저 앞까지 약 20분 만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경호처의 격렬한 반대로 유혈 사태까지 예상됐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등 얘기가 나왔으나 공조보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씨를 체포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약 17km 정도라 약 17분에서 20분 만에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53분쯤 윤 씨 등 경호 차량은 청사 대문을 통과했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은 채 공수처로 이동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어제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공조수사본부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마주한 건 경호처 직원 대신 차벽뿐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물리적 충돌도 없었는데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공조본이 관저에 들어간 후 철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합니다. 1차 집행 때와 달랐던 경호처 모습 계속해서 유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윤석열 씨를 체포하러 관저에 진입했을 때 마주한 건 차벽뿐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공조본이 이날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에 들어간 후 관저 앞 철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여 분이었습니다. 오전 7시 33분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이후 3차 저지선 도착까지는 약 24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했을 때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 50명인 검사 수사관 인력은 경호처 등 200명이 짠 스크럼을 뚫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날 공조본이 동원한 인력은 약 5천여 명입니다. 법조계는 경호처 수뇌부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무엇보다 경호처 직원들은 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라고 느끼며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아스팔트 보수는 윤 씨 체포에 반대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한남대로에 드러눕기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씨 체포 당시 반발했던 보수 집회 현장을 신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체포된 15일, 아스팔트 보수는 윤 씨 체포에 반대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는 이날 새벽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오전 8시를 넘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관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스팔트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일시 나트원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근 한남대로로 뛰쳐나간 겁니다. 이후 이들은 차도에 들어놓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들어놓았던 아스팔트 보수를 차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끝까지 들어놓은 사람들은 경찰이 사진을 잡고 들어올려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쯤 윤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는 탄식을 내뱉고 절망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위해 현장에 놓인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찬 청년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껴안고 우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다른 여성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법 체계가 무너졌다며 고성을 지르는 장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가자고 선동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입니다. 스테이킹 투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투자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국내 거래소들 간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진 가운데 스테이킹 역시 가치가 급락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상민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테이킹 전문 업체 스테이킹 리워즈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내 스테이킹 시가총액이 3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도 스테이킹 참여량이 4조 원 이상입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보안과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받는 투자 방식입니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위임 지분증명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하지만 최근 작업증명 방식인 비트코인도 스테이킹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스테이킹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보상에서 노드 운영비를 차감한 후 잔여 수량 중 일부를 운영 수수료로 사용합니다. 업비트는 암호화폐 총 5종, 코인원은 고정형 2종과 자유형 8종, 빗썸은 자유형 15종과 고정형 5종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로 제공 중입니다.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 장기 보유 시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언스테이킹, 즉 출금이 불가능해 가치 급락 시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래소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유용한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고객들을 계속 인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대상으로 그동안 포함되지 못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협상과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장벽 우려와 내수 부진의 겹악재 속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줄소송의 불확실성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소급분 지급 등을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 사측과 적용 범위 등 추가 사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협상이 미진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아 노조는 주유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등 누락통상 체불임금 소송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통해 누락된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시점 이전의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소급표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내려질 것이고요.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주요 정비 사업장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입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은 주택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주요 정비 사업장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우성 1, 2, 3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막바지 홍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산,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사업지에서도 다수의 대여급 도시정비 사업 현장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외의 수도권에서는 두산건설과 포스코 ENC가 맞붙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에는 두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입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은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K조선의 연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6년 연속 중국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수주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종인 친환경 선박 분야만큼은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높게 유지해 나아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조선이 중국의 연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6년 연속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누적 선박 수주량은 2,4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71%를 수주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7%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높은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은 저가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 조선사와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토로했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종인 친환경 선박 수주량만큼은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높게 유지해 나아갈 전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년째 외식 물가는 오르고 있고 채소 등 신선식품 상승세에 집밥을 해먹기도 겁이 날 지경인데요. 연초부터 전방위적인 먹거리 가격 상승세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충범 기자입니다.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시장입니다. 설을 준비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상인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여는 모습인데요. 최근 집밥도 외식도 겁난다 할 정도로 밥상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고통을 겪는 서민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는 40만 9,510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새 과일류가 48.9%, 채소류가 26.4% 오를 만큼 신선식품의 가격 급등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덩달아 뛰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는데요. 특히 도시락 11.1%, 햄버거 8.3%, 떡볶이 5.7%, 치킨 5.2%, 김밥 4.8%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대체과일과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혜택을 늘린다지만 물가 불안이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충원입니다. AI 서비스 경쟁이 검색 서비스 전선으로 확장되면서 AI 저작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AI 검색 시장 확대 속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상 간 균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저작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보상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소송이 진행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AI 데이터 학습에 이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해외에서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오픈 AI를 상대로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릭시티의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상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AI 혁신의 재료로 쓰였다면 지불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기존의 그 대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균형을 갖춘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샤오미가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인업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샤오미의 혁신을 선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샤오미가 법인 설립 이후 첫 번째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샤오미는 14T를 비롯한 스마트폰 신제품과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로봇 청소기, 무선 이어폰, 보조 배터리 등 6가지 제품군을 공개했는데요. 뛰어난 성능에 걸맞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의 샤오미라는 진면목을 과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들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신제품 발표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샤오미 14T입니다. 라이카와 3년간 협력해서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색상은 3가지 모델을 갖고 있고 들었을 때 무게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 이 제품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통역과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폰 신제품은 글로벌 누적 판매 4억 2천만 대를 돌파한 레드미 노트 시리즈의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입니다. 이 밖에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그리고 최신형 로봇 청소기까지 샤오미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유인할 전망입니다. 또한 샤오미는 이번 스마트 TV를 출시하면서 3년 무상 보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샤오미 홈페이지와 샤오미 홈페이지와 쿠팡, 네이버 등 공식 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을 향해서는 당일 배송과 설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륙의 실수라 불리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3위에까지 올랐던 샤오미가 한국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합니다.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할인율을 높이고 속도 제한 상품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규모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합니다.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폭도 확대합니다. SK텔레콤은 연간 5만 테라바이트 이상을 선구매할 경우 25%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1메가bps로 속도를 제한하는 상품도 추가합니다. 자체 설비로 요금제 설계를 자유롭게 하는 풀 MVNO에게는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 규모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정책이 발표됐지만 알뜰폰 업계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뜰폰사의 주력 상품인 정액형 요금제의 구매대가 인하가 논의되지 않았고 데이터 대량 구매 할인을 받을 만한 사업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전통 상조 강자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새해에도 이종 산업과의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도 다양한 이종 산업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올해 또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협업에 따른 구체적 성과도 속속 내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소인 기자입니다. 전통 상조 강자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새해에도 이종 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새해 첫 신규 서비스로 1:1 고객 맞춤 결혼 정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멤버십도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무브와의 제휴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신규 멤버십 서비스로 추가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KTX 할인 및 공항이나 병원 방문, 결혼식이나 골프 행사 등과 관련해 전용 쇼퍼, 전용 차량을 제공해 고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시니어 케어와 추모 서비스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이종 산업과의 제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람상조의 경우 현대 렌탈 서비스와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렌탈 서비스가 보람상조의 가전결합 상품 라이프 플랜의 제품 공급과 위탁 판매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기업과 협업을 해온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는 이종 산업 서비스를 접목한 상품을 올해 차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21일 출시를 앞둔 모바일 게임 바랄라 서바이벌 흥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바랄라 서바이벌은 핵앤슬래시와 로그라이크 장르를 간편하게 즐기게끔 만든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세로 화면 게임이라 한 손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 간편한 조작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21일 출시를 앞둔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모바일 게임 발할라 서바이벌 흥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발할라 서바이벌은 화면을 가득 채운 괴물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핵앤슬래시 장르에 5분 남짓한 탐험과 전투를 반복하는 로그라이크 요소를 합친 게임입니다. 폰클의 2022년작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와 같은 방식이어서 뱀서라이크 장르로도 불립니다. 개발팀은 이 게임이 세로 화면에 고품질 그래픽으로 무장하고 있어 전 세계 커피타임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한 손으로 즐기는 무한 파밍 핵앤슬래시 RPG의 경험을 제공하여 끊임없는 재미와 도전을 선사할 것입니다. 발할라 서바이벌은 220개국의 13개 언어로 출시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윤 씨 측이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 기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회 측에 신청한 5명의 증인과 증거 목록을 채택할지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